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건설사 소유의 땅이었다는 충격적인 논란, 이게 바로 재건축의 최대 암초예요. 1970년대 서울 강남은 황무지 같았어요. 경부고속도로 공사로 바쁜 현대건설 직원들이 자재를 쌓아두던 그 땅 위에 지금 전국 최고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2025년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 밝혀진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압구정 재건축구역 부지의 일부 토지가 주민들 소유가 아니라 현대건설과 서울시 소유로 드러난 거예요. 이 소식이 터지면서 재건축 사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죠. 문제의 시작은 1976년 준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기등기 시스템의 한계로 지분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일부 필지는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는 부전지로 남았고 거래 기록도 엉망이었죠. 처음엔 9개 필지만 문제로 보였는데 추가 조사로 6개 필지가 더 발견됐어요. 총 15개 필지에 면적은 52,334제곱미터. 이 땅의 가치를 평당 2억으로 계산하면 무려 3조 1,662억이에요. 주민들은 50년간 우리가 세금 내고 관리해왔는데 갑자기 건설사 땅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과거의 등기 오류일 뿐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팽팽해요. 2025년 8월 조합원 77명, 약 50세대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어요. 게다가 압구정 2구역에서도 426번지부터 434번지까지 총 면적 15만 6,433제곱미터에 달하는 필지에서 비슷한 지분 문제가 터졌어요. 이로 인해 2구역과 3구역 모두 소송전이 불가피해졌죠. 서울시는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1, 2년은 늦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 확인은 재건축의 첫 단추인데 이게 꼬이면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이 멈추거든요.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돼요. 민법상 20년 이상 점유 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권리는 우리 것이라 주장해요. 실제로 주민들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해왔고 현대건설의 사업보고서에도 이 땅을 투자자산 3,695억 규모로 기록했지만 관리는 주민들이 했으니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반면 현대건설은 이 땅이 시공권 수주와 연결된 금싸라기 자산이라 쉽게 양보 안 할 거예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 보이죠. 2025년 하반기 최신 소식으론 압구정 5구역 한양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전체 압구정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과거 레미안 원베일리처럼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그마저도 몇 년 걸렸죠. 여기서 잠깐 제 지인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 부동산 시장이 뜨겁던 때였어요. 철수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평소 주식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재건축이야말로 한방이라며 압구정 현대 3차 32평형에 25억을 투자했어요. 자기 자본에 대출을 받아 계약했죠. 하지만 2025년 7월 토지 소유권 논란이 터지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소송 소식에 주민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실수가 왜 나한테 불똥이 튀냐며 말이 안 된다고 분풀이하고 있어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2구역, 3구역, 5구역 모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치솟고 이자 부담이 폭증하며 시공사 선정 시 불리할 수 있어요.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 볼게요.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려는 서울시의 기부 체납 요구가 또 다른 뇌관이에요. 특히 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하라는 조건이죠. 주민들은 단지 인근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차량 통행량이 늘고 소음이 심해져 집값이 떨어질 텐데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상 일정 세대 이상 재건축 단지엔 공공시설 기부 체납이 거의 필수인데 주민 합의가 안 돼 사업이 멈춘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제안으로 서울 키즈랜드라는 어린이 체험관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어요. 한강변 입지를 살려 아이들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외부 방문객으로 소음과 주차난이 심해질 거다. 사업 속도 늦추는 대가로 너무 큰 희생이라며 반대했어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으로 총회는 파행, 사업은 지연됐어요. 압구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졌어요. 2025년 8월 소식에 따르면 기부 체납 비용이 3,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와요. 서울시는 공공기여 강화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우리 재산권 침해다라며 반대했어요.
2025년 9월 발표된 재건축 규제 완화안에서 공공시설 기부 체납 기준을 낮춘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못으로 불릴 만큼 부담스러워요. 기부 체납을 거부하면 인허가가 지연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에요. 2020년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50곳 이상에서 기부 체납 갈등으로 사업이 수개월 이상 늦어졌어요. 특히 강남처럼 집값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에선 공공시설은 절대 안 돼 이런 목소리가 더 큽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안 하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경고했지만 주민들은 임대주택처럼 집값 하락 요인이라며 맞서고 있어요. 경기도의 한 정비사업 사례처럼 당초 주택 부지에 다른 시설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철회된 경우도 있죠. 기부 체납은 사업 가속화의 열쇠지만 합의 실패 시 재건축 전체를 위태롭게 해요. 박민지 씨는 30대 후반 사업가예요. 2020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18억을 투자했어요. 사업성 대박이라며 대출을 최대한 받아 샀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유치원 가까운 위치가 매력적이었는데 정작 단지 내 유치원 기부 체납 제한이 나오자 반대 의견을 내세웠죠. 사업성이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라고 했죠.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고 사업은 10개월 지연됐죠. 그 때문에 시세는 하락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만 나빠졌습니다.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레버리지를 풀로 썼는데 공공기여 갈등으로 망했어요. 주변 단지 소송까지 보고 더 불안했어요 라며 후회했죠.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기부 체납 반대 사례로 재건축 투자자 30%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안 좋은 점은 조합원 간 분쟁으로 갈등이 늘고 시공사 선정 지연, 최악엔 사업 무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민지 씨처럼 가족 미래를 꿈꿨던 선택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과거 성남시에 투자해서 기부 체납 갈등으로 수억 손실 보고 철수했으니 합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재건축의 최종 보스 이주비 대출 규제 이야기예요.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이었어요. 가구당 15억, 20억 가까운 이주비를 기대했는데 이제 6억 한도 다주택자는 대출이 완전히 막혔어요. 압구정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주를 코앞에 둔 53개 단지 7만 가구가 혼란에 빠졌죠. 이 규제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담보대출, 이주비 대출을 최대 6억으로 제한했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포함해요. 한남동 정비사업처럼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단지들은 자금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 감정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이제 수억을 다 자력으로 해야 하냐며 절망하고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한남동은 임차인 보증금 정산도 난항이에요. 일부 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태라 추가 이주비 협상도 어려워요. 2025년 7월 소식으론 1+1 재건축의 경우 한 채를 팔면 조건부 대출이 허용됐지만 다주택자 대출 금지로 혼란은 여전해요. 해당 문제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시공사의 수조원 이주비 부담이 전가돼 사업은 못해도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 전망해요. 개포주공처럼 사업 진행을 앞둔 단지엔 시세보다 2억 낮은 매물이 쏟아지고 노량진 정비사업도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어요. 정부는 규제엔 변화 없다고 못 박았고 현장은 올스톱 분위기예요.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니까요. 20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모만 수조 원인데 이게 막히니 주택 공급 감소 우려까지 나와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겹쳐 조합원 부담은 더 커졌어요.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한 채를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영희 씨는 2021년 상승장 때 한남 뉴타운 재개발에 22억을 투자했어요. 토지 지분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 볼 계획을 세웠죠. 시세가 뛴다는 소식에 한남동 투자 대박이라며 추가 대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627 규제로 다주택 대출이 막히고 이주비 대출도 6억 한도에 갇혔어요.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도 걱정입니다. 자력으로 수억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승장에 휩쓸려 다주택 투자했는데 규제 폭탄에 무너졌어요. 이자만 수백만 원이에요. 게다가 전세 대출도 막혔다며 한숨 쉬었죠. 최근 자료를 보니 무주택자의 50% 이상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뜻이죠. 6월 이후 계속적인 규제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곳들은 정비사업지입니다. 사업이 조금씩만 지연돼도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특히 강남권 같이 규모가 큰 사업지일수록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건축 투자로 부자를 꿈꿨는데 이제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이러다 빚더미에 나앉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압구정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때 불패 신화였던 이곳은 이제 위기의 사업지가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기부 체납 갈등, 이주비 대출 규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냉정히 보세요. 혹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